자, 이제는 정말 대승적인 국면에서 그런 총구를 일단 멈추고 공동의 적이 또 우리 보수파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재명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정말 우리가 참 이런 기사를 보고 지내야 되니, 윤석열 퇴진 추진 단체가 탄핵 지도를 만들어서 모금, 돈과 서명을 지금 시작을 했다. 광화문이나 시청 일대에 가보면 벌써 수주일 전에 이런 서명 운동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금통을 만들어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이건 단기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탄핵 운동 그리고 김건희 구속에 대해서 자기들이 끝모를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지금 비춰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위기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이렇게 그냥 뜬구름없이 상황이 왜 이게 두 분이 서로 싸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좌파들은 실제로 그들의 선전선동이라든가 결속력, 지난번에 요 서울시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보수우파는 느슨한 단체, 느슨하게 그래도 이번에는 꼭 우리 우파가 당선이 돼야 돼라고 조전혁 후보를 많은 분들이 지지는 했지만, 결속력에서는 그들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고개를 이런 낮추고 있다가 중요한 선거 국면이라든가 할 때는 그 움직임의 속도 이런 것은 거의 빛의 속도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육감도 또 조의원에 이어서 불법 행위를 한 조의원에 의해서 또 좌파가 또 정근식이라고 하면은 교육감이 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느끼시지는 않겠죠. 바로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약칭으로 걔들은 촛불 행동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참여 촉구 온라인 서명을 지금 받고 있죠. 또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을 집계해 순위를 매겨 공개한다. 각 국회의원별로 쭉 서명 실적을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여기서도 또 하위권이면 이 유권자들, 특히 이 좌파 지지자들한테 볼 면목이 없으니까 하기 싫어도 이 서명운동을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좌파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얼굴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조직력이라든가 선전선동에서는 사실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직접 그 총선을 뛴 후보로서 그것을 매일매일 겪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이 대단한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아까 어떤 분이 양비론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는 두 분의 자제와 이제 그렇다면 또 대안이 뭐냐, 바로 공동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적이 민주당 국회의 거대 이 야당 초유의 범야권이 192석, 여기에 8석만 있으면은 개헌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발의에 찬성도 할 수 있고요. 자, 이 정도 상황에서 두 분이 아주 자중질환에 빠지면 누가 좋습니까? 벌써 이재명만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담이, 이 독대 회담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한동훈에게 그렇다면 우리 여야 대표 회담이라도 합시다. 벌써 편가르기 이관계라고 그러죠. 이관계. 벌써 머리 돌아가는 게, 거기에 한동훈이 덥석 좋아,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렇게 그 캠프에서 저쪽 한동훈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바로 오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 회동, 3자 회동이 끝나고 별로 성과가 없을 때 얘기를 하면은 또 비판을 할 거 아니냐. 3자 이 대통령과
그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만나는 거에 오케이를 했다느냐고 또 비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3자 회동 결과에 관계없이 또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오케이를 한 거다. 여기에 무슨 또 복선이 있고 바로 대통령과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을 만나느냐라고 또 비판을 하는 건 이제 비판 받을 대로 받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라도 이재명만 지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강한 보수파의 많은 분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놨다라는 게 제가 언론 동아일보 기자를 주로 했습니다만 또 아시아투데이 여기에 부사장도 제가 2년 한 10개월 정도를 했고요. 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총선에 출마를 한 지금 당협위원장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여러분들 이 지금 윤석열 퇴진 추진단체가 이러이러한 모금도 하고 각 국회의원별로 실적을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혹이 정말 윤석열을 조기에 퇴진시키고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탄핵을 성사를 시키고 바로 대통령 권리에 따른 대선을 치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에까지 이재명이 땅땅땅 판결을 대면은 그것은 자기들도 대선에 출마를 이재명으로 하여금 말을 타게 만들 거는 불투명하고 자신이 없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골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 거리를 채우기 위한 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간단 명료한 그들의 전략이죠. 이 탄핵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요. 이 바로 촛불 행동이 개설한 yunout.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참여 촉구 유권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선거구 등을 기입하고 탄핵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적는 난도 마련했다. 촛불 행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권자 서명은 우리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예정. 각 지역구에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국회의원에 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국회의원들한테 다 앞장서서 서명을 받아라. 그래서 전 국민의 절반 이상 서명을 받으면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1일 날 서명 운동을 했고요. 서울 곳곳에서 하고 있지요. 대략 지금 현재까지는 7만 명이 탄핵에 찬성한 걸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역별 유권자 대회를 거치면서 이 7만 명 정도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서 70명, 80만 명까지 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금액도 불과 한 3주 만에 1억 5천만 원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길에 모금통을 내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액으로 받는 것도 벌써 1억 5천만 원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만난 이 유권자, 이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이고 탄핵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 광화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11월 15일 날 이재명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저는 유죄가 나온다고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나오면은 이제 광화문 또 시청 앞 그리고 용산역 이들 지금 그들이 군부를 떼는 그런 집회를 대규모로 열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독재공화국뿐만이 아니라 그 판결을 낸 판사들조차 탄핵의 대상으로 삼을 거고요. 훨씬 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대비를 할 걸 대비를 하고 뭡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그렇게 사과를 했다가 자 사과 자체가 또 더 큰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다음에 또 뭡니까? 최순실 그의 아들 정유라 하나씩 다 그 불구덩이에 하나씩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광화문에서 그 난도질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이 결과적으로 지금이야 잘못된 탄핵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들 후회를 해도 이미 교도소에서 수년간 또 옥고를 치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에서야 그게 잘못된 탄핵이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지금 탄핵이 이미 저들 표현대로 이미 레이스의 한 중반 정도는 온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있으면 42.19를 도는데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 나머지 반환점에 실수 없이 지금처럼 속도를 조금 높이면은 탄핵은 문제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김건희의 특검으로 인한 구속 이런 것들은 저들이 지금 자신하는데 바로 이 군불이 곳곳에서 횃불로 만들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많이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가 떠오릅니까? 바로 이준석이가 떠오를 겁니다. 이준석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의원을 하고 있는 이준석이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총구를 윤석열 후보에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고 이재명에는 거의 10번, 이쪽으로 10번을 쓰면은 겨우 한 번 정도 이재명 얘기를 한 거 제가 방송에서도 시즌 1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대표가 많은 분들에게 미흡하다 그러고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보다 어떤 그 기관에서 횟수를 딱 체크를 해봤더니 거의 4배 정도 3.8배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더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정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지금 이 집권당의 대표면, 오히려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지금 뽐내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의 전행에 대해서 당연히 따끔한 지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불문가지입니다. 불문가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죠. 워낙 그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또 이 사법 처리 문제 이것에 대한 시중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포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펑펑 포를 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알다시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최악이고 또 뭡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그것도 날이 갈수록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지율은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월요일 날 발표된 지지율 그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지금 월요일 날은 리얼미터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를 하는데 양쪽에 어디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계속 최저치를 갱신을 하는 게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게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국정수행평가가 10월 2주차. 네, 요 밑에 파란 게 지지한다 하는 얘기죠.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해 지지한다가 27.9에서 25.8로 네, 바로 최저치를 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3까지 갔었죠. 이게 8월 중간 둘째 주에는 33 정도였는데 불과 2달 만에 쭉 내리막길을 걷더니 25.8로 역대 최저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치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요 부정 여론이 있다면은 저 71.3 요거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5.8은 그래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71.3 저게 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8월 둘째 주에 62.2에서 못하고 있다가 쭉 올라가더니 70.8로 9월 넷째 주가 70으로 되고 나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71.3 이 집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정적인 게 가장 높은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같은 게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정치 제도상에 국민의 여론을 묻는 게 여론조사 외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를 우리가 뭐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추세는 분명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할 때마다 그 수치 자체를 우리가 함몰하면 안 된다. 이게 쭉 올라가는 추세냐 쭉 내려가는 추세냐 이 추세 트렌드는 우리가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뭐 몇 퍼센트 그 수치는 예, 저도 크게 신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만은 계속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진다. 예, 이 트렌드는 팩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얘기를 하지 마라.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지만 제가 이 여론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준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갔었죠. 부산에 내려가서 금정구에 있는 그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는 바로 거기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범어사를 찾아서 범어사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업보로 생각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업보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 김건희 여사 지금 뭐 구속을 하고 특검을 해서 낱낱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낱낱이 지금 처음부터 수사를 하고 그런 것들 다 나의 업보, 내가 뭐 검사 시절에 많은 사람을 잡아 넣은 거에 대한 업보로 생각을 하고 자기 조상부터 내려온 거에 대한 뭐 업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많이 거론을 할 수가 있죠. 업보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물론 일반적인 그런 이 마음 표현을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유 어쩌겠습니까? 네, 업보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좌고우면 자꾸 곁눈질을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계속 지키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뭔가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건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좌고우면하지 일하겠다. 대통령으로서는 뭐 자기의 소신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 업보로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아주 녹록하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더 이상 대통령에게 자꾸 코너에 모는 듯, 예,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또 했습니까? 바로 11월 15일, 예, 이재명의 판결 직전까지 해답을 내놔라. 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시한을 딱 정해주면, 글쎄요,
뭐 똑부러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꾸 협박을 하는 그리고 코너에 모는 그런 듯한 인상을 갖게 마련입니다. 바로 한동훈 측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런 주문을 한다는 거, 저는 그거 매우 부적절하다. 그게 혁신이고 개혁이라고 생각하면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혁이고 혁신이라는 얘기는 정당 민주주의 또 우리 여야의 지금 극한 대립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이뤄 나갈 새로운 또 정책이라든가 국회의 미비한 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로운 시각으로 개혁과 혁신을 이뤄야지, 지금 대통령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할 거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지 11월 15일 날 이재명의 선고 날까지 확답을 달라, 이렇게 시한을 못 받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가 양비론, 이쪽도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은 잘한 것이 별로 없고 이쪽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딱 멈추시고 이제 손을 잡고 화답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멈추시라. 그리고 이 공세, 이거는 바로 저쪽 동네로 총구를 겨누라 이겁니다. 이준석이 가장 실패를 했던데 이재명이를 거누지 않고 계속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눴다. 결국에는 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물론 현직 당 대표를 저렇게 쫓겨 나가듯이 하는 것도 대한민국 헌정사, 정치사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걸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오직 했으면 그러냐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저항 없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힘으로 저 동탄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돌아온 것이지만 지금 이 한동훈 세력들 중에 한 두 사람 정도가 아주 강경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데 이름은 오늘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라는 얘기는 윤석열을 넘어야 당신이 대권 기회가 있다. 절대 윤석열과 우호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나는 당대표직을 수행을 할 테니까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더 이 대통령 권한을 내세우십시오라고 하면은 당신은 그냥 윤석열 꼬붕 이미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싸워서 돌파를 해야 대권의 기회가 있다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지금 한 7, 8명이 그렇다고 무슨 도곡동 7인방을 제가 지금 명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평상시에 티타임 같은 거 할 때 7, 8명 제가 최근에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도 6명 정도가 같이 오더군요. 네. 저는 이제 옆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바로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아주 초강경파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더 코너로 물러야 아주 선명한 대비가 된다라고. 물론 한동훈 대표도 이 머리가 또 얼마나 명색하겠습니까? 명석한 두뇌로 그 사람들의 의견만 쫓는 건 아니겠지만 주위에서 계속 그거를 주입을 시키면은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왜? 참모들의 얘기를 잘 듣는 주군이라는 그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한 사람은 대통령을 넘어서야 대권 가도를 쟁취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 상념에서 비력이 된 것이고, 용산에서는 이것 봐라, 당신하고 나하고 급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도 적절치가 않은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좌석 배치라든가 그거는 의전 프로토콜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두 사람을 앉아놓고 본인이 딱 그 상좌로 돼 있고, 글쎄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 언론사에
보냈다는 것은 정말 정무 감각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아니 서로 이렇게 뭐 더 프렌들리한 모습도 있을 테고 더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 그 다음에 펜하고 또 뭡니까 종이가 이렇게 서로 적는 모습, 비록 적는 게 대단한 거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하면은 얼마나 서로에 대한 배려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 모습은요, 제가 지금까지 기자 생활 30년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를 못한 모습입니다. 저 장소, 또 저 책상 배치, 그리고 양쪽에 앞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저게 뭐 훈시를 하는 그런 모습 또 연상이 되고, 아무튼 의전이라든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동훈 쪽에서 피해자, 이번 그 3자 회동에서 피해를 봤다, 아주 홀대를 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하는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저런 사진 한 장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당신은 내 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비서실장하고 똑같은 급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이,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사진을 왜 이 언론사에 릴리스를 하는지 저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 주위에서도 저런 거에 그 정무 감각이 없거나, 그리고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사람은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을, 그렇다고 무슨 뭐 잘라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뭔가 다시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또 62.8 득표로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에게 대표로서, 비록 검찰에서는 내가 동훈아 얘기를 하는 아주 한참, 어린 후배지만 지금은 어엿한 당대표로 또 인정을 해주면은 더욱더 이 상승작용을 갑니다. 한 대표님 둘이 있을 때야 동훈아 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저런 의전에서도 더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은 상대방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신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이 보수파 분들이 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어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 탈당하겠다. 당분간만 한 1년 동안만 탈당하겠다. 정말 꼴 보기 싫다 하는 얘기. 내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려고 지금까지 내가 25년을 이 당원에 그대로 유지를 한 거 아니다라고 울분에 차서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그 분뿐만이 아닙니다. 저한테 항의를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민 접점, 당원,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마 두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같은 제목, 부디 여기서 상대방을 총구로 겨누는 것을, 그리고 더욱더 자꾸 코너에 11월 15일까지는 확답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 측근들의 아마 주장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렇다면은 11월 15일까지 답을 안 주면 저희가 요구하는 개혁 안에 대해서 3대 그것을 개혁이라고까지 요구사항이죠. 3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김건희 여사의 제3자 특검법안, 또 다른 세 번째로 내놓는 특검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4사람만 이탈표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4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내놓은 그 법안에 찬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4명만 이탈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움직여서 4명밖에 이탈이 안 됐군요 라고 고마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이건 뭐야? 이제 내 말 안 들어주면은 4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도 나 모릅니다 라고 그 자체가 위협성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서로 상대방이 서운할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강경파라든가 또 정무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에 휘둘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정말 대승적인 국면에서 그만 멈추라는 게 상대방을 쏘는 그런 총구를 일단 멈추고 이제 공동의 적이 또 우리 보수파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이재명의 그런 그 재판이라든가 여기서 파생될 아주 전국적인 그 소요, 시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